네, 2025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 학력평가 물리학 1입니다. 자, 그림 가, 다는 각각 연직 위로 던진 공깃돌, 그 다음에 곡선 경로를 운동하는 팽이, 곡선으로 날아가는 제기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에서 공깃돌의 속력은 변한다. 네, 변하죠. 점점 올라갈수록 느려질 겁니다. 나에서 팽이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얘가 이렇게 막 변하고 있죠. 변합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제기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0이다. 알짜임 0이면은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근데 곡선 경로로 하고 있으니까 알짜임 0이 아닙니다. 답은 기억. 자,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을 표는 원자의 기억 니은의 양성자수와 중성자수를 나타냈대요. 먼저 질량결수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얘는 약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얘는 17.6이죠. 그러면 질량결수는 가가 더 커요. 기억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질량수는 235이다. 이제 요게 유명한 핵반응이어서 좀 알아두면 좀 편합니다. 외워두면 좀 편해요. 얘 235입니다. 우라늄이어서 235에 92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몰라도 이제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니은의 양성자수가 36이니까 밑에가 36입니다. 그러면은 밑에 더하면은 56 더하기 36 하면은 92 나오죠. 그 다음에 기억의 중성자수가 143이니까 143에다가 양성자수 92 더하면은 질량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92 더하기 143 하면은 235입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은 중성자이다. 2, 3이니까 더하면 5고요. 4니까 1 넣어야 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1이니까 2가 되고요. 2가 이미 있으니까 얘는 0만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1, 0짜리니까 1, 0은 중성자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림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B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위치 시간 그래프죠. 자,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보면 되겠죠. 0초부터 5초까지 A는 9에서 6까지 3m 이동했고요. B는 6에서 0까지 6m 이동했죠. A가 B보다 작습니다. 7초일 때 운동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7초일 때 뭐 한 요때쯤 되겠죠? 이 상황 보면은 A는 6에서 3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B는 0에서 3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0초부터 10초까지 이동 거리는 A가 B보다 크다. 이동 거리 따질 때 A는 9에서 3까지 일정하게 쭉 갔었죠. 그러면 6m 이동했고요. 그다음에 B는 6에서 0까지 가서 일단 6m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다시 3까지 갔으니까 3m 다시 앞으로 갔죠. 그러면은 9m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습니다. 답은 니은. 네, 그림은 학생 ABC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 일부와 전자의 전위 ABC 따라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에 대해 대화하고 있대요. 자,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 순위는 불연속적이야. 맞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에 의하면은 에너지 순위는 불연속적이에요.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 A랑 B랑 비교하면은 이제 B가 더 크죠. 이제 3에서 2로 떨어진 게 5에서 3으로 떨어진 것보다 이제 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죠. 그래서 A가 B보다 에너지가 약하니까 파장은 더 길 겁니다.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길고요. EC는 EA와 EB의 합과 같다.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애는 A, B 이렇게 두 개 합친 거랑 둘의 크기가 같죠? 이만큼 같은 간격이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 AC. 그림과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5m/s V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나는 가에서 A, B가 충돌한 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이 V 3이래요. 질량 알려줬고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은 충격량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먼저 써주면 5, 3, 15였고요. 얘는 6V죠. 여기서 운동량은 마이너스 3V 더하기 6, 3, 18이죠. 그래서 얘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9V가 3이니까 V는 3분의 1이겠네요. 얘가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면은 5, 3, 15였는데 3분의 1에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면은 15에서 마이너스 1 됐으니까 그 크기는 16이 되겠죠. 자, 그림과 같이 물체 A, B가 시간 t가 0일 때 점 P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력 V로 출발해서 빗면을 따라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대요. 그때 t0일 때 A는 Q를 지나고요. B는 R에서 속력이 0이 돼서 멈췄답니다. 같은 빗면이면 가속도가 똑같죠. 그러면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둘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B가 속력 V에서 0이 됐으니까
T0만에 V만큼 바뀌었다. 가속도는 T0분의 V죠. 기억 틀렸고요. Q에서 A의 속력은 2V이다. 같이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죠. 근데 B가 V에서 0만큼, 그러니까 V만큼 변했어요. 그럼 A도 V만큼 변해야 되는데 원래 V였으니까 얘는 증가해야죠. 얘는 2V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 맞고요. Q와 R 사이 거리는 4VT0이다. 평균 속력 구해주면 되겠죠. V, 2V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의 3V. 근데 T0만큼 시간이 갔으니까 거리가 요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V0이니까 평균 속력 2분의 1V. T0만큼 시간 갔으니까 2분의 1VT0. 얘랑 더하면은 2분의 4니까 2VT0가 되겠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이죠. 자, 그림 가는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가에서 B와 C와 연결한 C를 딱 끊었대요. 그랬더니 B의 속력이 이렇게 됐대요. 질량 알려줬고 1초일 때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를 구해보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ABC 연결된 상황에서 지금 정지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R자임이 0이에요. 힘 따져보면은 이쪽으로 중력 40N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40이 있어야 그래야 R자임이 0 돼서 딱 정지해 있겠죠.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이 이제 40N입니다. 근데 얘를 싹 끊었어요. 그랬더니 가속도가 2가 나왔죠. 1초 만에 속력이 2가 됐으니까 가속도가 2예요. 그럼 A는 n분의 F니까 A 질량을 A라고 하고 B 질량은 6이죠. n분의 F는 40만 남죠. A랑 B만 보는 거니까 끊어진 상태에서. 그러면은 2로 나누면 20 되고요. A는 14가 되죠. A 질량이 14kg인 겁니다. 근데 R자임 구하라 그랬으니까 F는 MA죠. 얘가 14에다가 가속도가 2죠. 그러면은 28입니다. 답은 3번. 자, 그림은 열 효율이 0.3인 열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상태 ABCDA를 따라 한 바퀴 돌고 있대요. 그때 압력 부피 나타냈고 BC가 등온, DA가 단열이랍니다. 근데 이때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일이 12줄이래요. 그러니까 이 면적이 12줄이죠. 그리고 DA에서 받은 게 18입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게. 그럼 얘 보면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받았거나 할 때는 등온이랑 단열 이럴 때밖에 없죠. 이때는 면적이 0이죠. 이 PV 그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면은 얘가 R자로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일이 12인데 근데 그때 받은 게 18이니까 마이너스 18이 돼서 그럼 BC에서 해야 되는 건 30만큼 해야겠죠. BC에서 30만큼 일을 하고 DA에서 18만큼 줄어들어서 그래서 R자가 한 바퀴 돌아서 1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BC 과정에서 한 일이 30줄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기체의 온도는 A에서가 D에서보다 높다. A, D 보면은 단열 과정이에요. D에서 A로 갈 때 단열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열 압축이면은 부피 작아지면서 온도가 증가하죠. 그래서 온도는 A가 D보다 높습니다. 등온선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D를 지난 등온선 이렇게 될 거고 A는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증가합니다. BC 과정에서 기체가 몇배한 일은 30줄. 방금 구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등온이라서 얘가 0인 거죠. 0 돼서 이제 흡수한 열도 30줄이에요. 그다음에 CD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은 28줄이다. 얘 보면은 열 효율이 0.3이죠. 그러니까 10만큼 받으면은 3만큼 일을 하고요. 7만큼 버리는 애예요. 근데 얘가 12줄만큼 일을 했대요. 그러면은 흡수한 거는 40줄이겠죠. 곱하기 4 해서. 그 다음에 버린 거는 28입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열이 이제 28줄인데 방출하는 과정을 보면은 A, B는 흡수죠. 왜냐하면은 Q가 W 더하기 델타 U인데 W 0이고요. 부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온도 증가했죠. 그래서 얘는 흡수고요. DA도 플러스 30으로 흡수고요. CD에서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DA에서는 단열이라서 0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다 버려야겠죠. 그게 28입니다. 그래서 방출한 열량은 28줄 맞습니다. 기억니은 디귿.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AB가 높이 3h인 최고점에 도달했답니다. 운동량의 크기가 P4P래요. 지금 같은 높이에서 이제 딱 던졌는데 같은 높이까지 올라갔답니다. 그 말은 던져진 순간에 속력이 둘이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가겠죠. EAS가 V제곱이니까 여기선 속력 0이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가속도 A로 똑같고요. G로 똑같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도 3h로 똑같죠. 그러면은 속력도 똑같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수평면에서 속력은 틀렸죠? 수평 속력은 둘이 다릅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얘도 V, 얘도 V예요. 대신에 운동량이 지금 1대4니까 질량이 1대4인 거죠. 질량이 M, 질량이 4M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같은 속력으로 던져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질량은 B가 A의 4배 맞아요. 그 다음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EH인 지점에서 운동에너지는 B가 A의 4배이다. EH인 지점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때 속력 똑같이 던졌으니까 EH에서 속력도 둘이 똑같을 겁니다. 근데 질량이 4배죠? 그러면 에너지도 4배일 겁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보면 되죠. 그냥 여기서 운동에너지를 2라고 하면 얘는 4E가 되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은 0, 여기도 0. 그 다음에 높이가 좀 올라갔을 때 운동에너지 0, 위치에너지가 2, 얘는 0, 얘는 4E가 되겠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주면은 3H일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2예요. 그럼 2H일 때는 3분의 2E가 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3분의 1E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3H일 때 4E예요. 그러면은 2H일 때는 3분의 2에서 3분의 8E가 되겠죠. 그럼 더해서 4E 나오려면은 3분의 4E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3분의 1, 4분의 4니까 4배 차이 납니다. 답은 니은 디귿. 다음에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강원 1, 2 검출 깊이 Q는 경지에 있고요.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은 1과 P, 2와 Q를 잇는 직선과 나란하게 0.9C로 간답니다. A가 봤을 때 1에서 P까지랑 2에서 Q까지랑 거리가 둘이 똑같고요. L로 똑같고 그럼 B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B가 보면은 A가 0.9C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속력이 굉장히 빠르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1에서 P까지의 거리는 L보다 작다. A가 봤을 때 요 길이가 L이었습니다. 이게 고유 길이죠. 그럼 B가 측정하면은 길이가 수축이 돼서 짧아 보이겠죠? 그럼 L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2에서 방출된 빛이 Q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보다 크다. 자, A가 봤을 때 도달하는 시간이 C분의 L이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빛이라서 속력은 C고요. 거리 L이죠. 근데 B가 보면은 B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검출기 Q가 뒤로 빠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빛이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저 끝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A가 측정한 것보다 오래 걸려야 되니까 C분의 L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에요.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의 특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랍니다.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LED 놓고. 그 다음에 Y는 P 아니면 N 둘 중 하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A, B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빛의 방출 여부를 봤는데, 먼저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이제 여기 다이오드 LED가 A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갈 텐데 A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는 방법이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죠. 그럼 얘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통과했습니다.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원래 회로 반대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니까 P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B를 통과하든 C를 통과하든 해서 A로 돌아왔겠죠. 그 다음에 B에 연결하니까 A는 불이 안 들어오는데 C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도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서 C에 불이 들어와야죠. 그럼 C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P, 여기가 N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는데 A를 통과할 수가 없죠. A는 N형이죠. 그래서 X 돼 있고, 그래서 D를 통과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PN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A로 가볼게요. 스위치 A를 다시 연결해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D로 못 들어가는 게 바로 보이죠. 그 다음에 A로 들어가서 P로 들어가서 N으로 나오고, 이때 C를 통과할 수가 없죠. N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B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PN으로 통과해야겠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은 Y는 N형 반도체이다. Y는 N형이죠. 그래서 맞아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D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스위치를 B에 연결했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라오는데 여기서 C 통과해서 D를 통과해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순방향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X이다.
자, A에 연결했을 때 C에 불이 들어오느냐입니다. A에 연결을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먼저 A를 통과할 거고요. 그 다음에 C를 통과할 수가 없죠. N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C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억은 X예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자동차 A, B가 여기 정지해 있었고 0초일 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답니다. 그래서 각각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A는 P까지 가는데 5초 걸렸고요. B는 10초 걸렸대요. 그러면은 평균 속력 구해보면 A는 5초 만에 100m 갔으니까 평균 속력은 20m/s, B는 100m를 10초 간에 갔으니까 10m/s죠. 자, 평균 내서 20 나와야 하는데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때 속력은 도달할 때 속력은 40이고요. 얘는 20 나와야겠죠. 0, 40 평균 내서 20이고요. 0, 20 평균 내서 10 나오죠. 자,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A가 5초 만에 속력이 40이 됐어요. 그럼 가속도는 8이죠. 얘는 이제 10초 만에 20m/s 됐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2겠죠. 그래서 2배가 아니라 4배죠. 틀렸고요. P에서 A의 속력은 20m/s이다. 20이 아니라 40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은 당연히 디귿이 맞겠죠, 그럼. 그래도 보면은 0초부터 5초까지 B의 이동 거리는 25m이다. S는 VOT 더하기 2분의 1 AT제곱 쓰면 되죠. VOT가 0이고 2분의 1에다가 가속도 2고요. T 제곱하면은 5, 25죠. 그러면은 25m 맞습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래프 그려도 됩니다. 그래프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죠. A가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졌을 건데 이때가 5초 걸렸을 거고요. 그리고 면적이 100 나오려면은 여기가 40 나와야겠죠. B를 보면은 똑같이 0에서 출발했는데 얘는 10초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근데 면적이 A랑 똑같아야 됩니다. 둘 다 100m니까. 그럼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이 두 개 삼각형이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밑변이 2배입니다. 그럼 높이가 절반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20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속도도 구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 자,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동일한 물체 AB를 동시에 가만히 놨대요. 그때 각각 등가속도 운동해서 2D, 3D만큼 떨어진 데를 동시에 지난답니다. 그때 운동 에너지가 몇 대 몇이냐. 보면은 동시에 지났어요. 그럼 얘도 똑같이 VT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 거리가 속력이 둘 다 증가해서 가속도는 서로 다를 거고요. 이동 거리가 2대 3이 돼야 돼요. 그때 뭐 A가 뭐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요. 요 순간이 됐을 거고 B는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갔겠죠?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요게 A, 요게 B가 됩니다. 그때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가 2대 3이 돼야 돼요. 근데 밑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높이가 2대 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V, 여기가 3V입니다. 운동에너지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동일한 물체니까 질량이 똑같죠? 그러면은 2분의 1 mv 제곱하면은 제곱이니까 얘는 4, 얘는 9가 되겠죠? 그러면 9분의 4니까 1입니다. 네, 2분의 1 m 4v 제곱, 2분의 1 m 9v 제곱이니까요. 4대 9죠. 자, 그림과 같이 빗면 위에 점 P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마찰 구간 1이랑 Q, 마찰 구간 2, 점 R을 차례로 쭉 지난대요. 높이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Q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같답니다. 둘이. 그 다음에 속력은 R에서가 Q에서의 2배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V면 여기가 2V죠. 속력이 2배라는 건. 그럼 에너지는 4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2라고 하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4, 2예요. 속력이 2배니까. 그럼 1에서 손실된 것도 2고 2에서 손실된 것도 2죠. 그럼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써주면 먼저 맨 처음에 P점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있었고 얘가 이만큼 일단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Q점에서 똑같이 E 더하기 mgh였죠.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었어요. 요게 이만큼 손실되고 운동 에너지가 4E가 됐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없고요. 그러면은 mgh는 4E죠. 그럼 요게 4E가 되고 그럼 다 더하면 얘가 6E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mgh가 4E고요. mg 라지 h가 6E입니다. 구해서 나누면은 사라지고 해서 3분의 2죠. 그럼 h는
2분의 3h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림 가와 같이 물체 A가 실, 용수철 물체 B와 연결돼서 저울 위에 정지해 있고요. 나는 가에서 B가 수평에 놓인 자석에 붙어서 정지해 있답니다. 자석에 딱 달라붙었죠. 무게 알려줬어요. 얘가 50이고요. 얘가 20이래요. 그 다음에 원래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늘어난 길이는 나가 가에서의 2배랍니다. 가를 보면은 B가 가만히 정지해 있으니까 중력 20 있고요. 용수철이 당겨주는 힘 20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늘어난 길이가 2배니까 용수철이 당기는 게 40으로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용수철이랑 실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랑 어차피 장력이 똑같아요. 이제 좀 물리학에서 어차피 모든 물체를 그냥 다 용수철로 볼 수 있어요. 실 같은 것도 이제 완전 짱짱한 용수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은 물로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력이 똑같이 걸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당기는 게 20이니까 여기도 당기는 게 20이죠. 그래서 실도 20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와 가에서의 2배이다.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40이었죠. 나가 가의 2배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저울을 측정된 힘의 크기는 10N이다. 실이 여기서 40이고요. 얘가 무게가 50이죠. 그럼 떠받쳐 주려면은 저울이 10만큼 떠받쳐 줘야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나에서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작용반작용이 아니죠. 작용반작용이려면은 얘랑 둘이 바꿔야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그림 가는 단열된 실린더에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채워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는 가의 기체가 Q의 열을 흡수해서 부피가 증가했고요. 다는 외부로부터 E를 받아서 부피가 감소했대요. 근데 둘이 온도가 똑같답니다. 그럼 얘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PV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맨 처음 가가 여기 있었고 이 상태에서 열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했겠죠. 근데 아마 보니까 아마 등압 과정 같아요. 외부 대기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온도 증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뭐 완벽히 등압이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다는 보면은 얘는 단열 과정이죠. 얘는 단열된 실린더에다가 일을 해줬으니까 단열 압축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단열 압축되려면은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여기가 가, 뭐 여기가 나, 여기가 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게 이제 그림이죠. 자, 기억, 기체의 압력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부피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요 라인 쪽에 가야 돼요. 요 중에 하나 있겠죠. 그래서 다보다 무조건 압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압력 부피라서요. 다의 압력은 여기 있는데 나의 압력은 최대가 여기죠. 그래서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가나 과정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W이다. 여기서 다에서 단열 과정이니까 얘가 W가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E를 받았으니까 얘가 음수일 거고 내부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W예요 여기서. 근데 온도 변화가 둘이 똑같으니까 나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W입니다. 온도가 이제 곧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온도가 변화가 똑같다라는 거는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다. 근데 얘가 W니까 얘도 W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죠. 그 다음에 Q는 W보다 크다. 연력학 제일법칙에 의해서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여기서 이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W인 걸 방금 구했죠. 이렇게 되죠. 근데 1이 지금 양수예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Q는 반드시 W에다가 뭔가를 더한 값이니까 Q는 W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다음은 고체 ABC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래요. 자, AB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요. 색칠된 부분에 전자가 있답니다. 물질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띠 간격을 보는 거죠. 띠 간격이 이렇게 넓은 것들은 절연체고요. 띠 간격이 없는 것 또는 채워지다 만 거는 도체고요. 그 다음에 띠 간격이 좁은 거는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ABC를 가지고서 막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대요. 그랬더니 A를 썼더니 결과는 모르겠고 B를 썼더니 전류가 흘렀어요. 도체니까 전류 흘렀겠죠. 근데 C를 썼더니 전류가 흐르지 않았습니다. 반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나면 높지 않았던 거였겠죠. 자, 기억은 동그라미다. 자, 반도체에서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지금 얘 보면은 D 간격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못 올라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간격도 못 올라가는데 요 간격은 당연히 못 올라가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 X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C는 반도체이다. C 반도체죠. 반도체. D 간격이 좁은 거는 반도체고요.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좋다. A랑 B랑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면은 A는 절연체고요. B는 도체인데 전기가 뭐가 더 잘 통하냐 물어보면은 도체가 전기가 잘 통하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나쁘다라고 해야겠죠. 도체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니은이고요.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m이고 벽 P와 Q 사이 거리가 4m인 물체가 A가 수평면에서 5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요. 물체 B는 PQ 사이에 정지해 있는데 나는 가에서 P가 B와 충돌한 후 A, B가 등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이랍니다. 그때 P에 먼저 여기서 P가 따라와가지고 여기 충돌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충돌했으니까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충돌 직후 A의 속력이 4m/s가 됐고 B가 P와 충돌한 후에는 얘가 충돌한 후에는 그 다음에 Q와 충돌을 할 텐데 그때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4초랍니다. 여기서 뒤로 탕 하고 받아서 앞으로 튀어나가서 Q랑 충돌하는데 4초 걸렸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m입니다. 4m 가는데 4초 걸렸으면은 속력은 1m/s겠죠. 근데 요 1m/s는 진짜 절대적인 1m/s가 아니라 A에 대해서 1m/s죠. 왜냐하면 Q가 뒤로 빠지고 있죠. Q가 뒤로 4m/s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걔를 이제 1m/s보다 더 빠르게 이제 따라잡은 거니까 얘의 속력은 5가 되겠죠. 4m의 거리를 이제 4초 만에 갔으니까 1m/s인데 걔는 상대 속력이라는 거죠. A에 대해서 1m/s니까 B는 5m/s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써보면은 가에서 운동량은 5m, B는 0이고요. 나에서 운동량은 4m에다가 더하기 B의 질량 B라고 하면은 5B죠. 그러면은 M은 5B라서 B는 5분의 1이죠. 답은 1번. 그림과 같이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하였더니 양전화인 C의 플러스 X 방향으로 크기가 F인 전기력에 작용했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막 바꿨대요. 여기도 가둬놓고 여기도 놔보고 하면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나타내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D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전기력이 0이에요. 두 점전화 사이에 전기력이 0이 되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건 A랑 B랑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플러스 플러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여기서 ED에 놨을 때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D에 있을 때가 딱 평형점으로 이제 힘이 딱 균형을 이뤘어요. 이 상태에서 B 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B한테 잡아당겨지는 거죠. 그럼 B의 부호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B 가까이 갔으니까 당연히 B가 이길 텐데 이거 오른쪽으로 당겨지고 있으니까 B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A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도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억, 얘가 틀렸죠? A는 음전하고요. 전화량의 크기는 지금 D에 있을 때 균형이 딱 맞아요. 근데 거리 B가 1대 2입니다. B가 2배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A랑 똑같대요. 그 말은 전화량이 4배나 세기 때문이겠죠? 전화량은 1대 4예요.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4배나 더 큽니다. 맞습니다. 거리가 2배 떨어져 있으면 전화량은 4배 커야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F보다 작다. 이제 여기 있을 때 전기력 한번 구해봐라 이건데 얘로 계산을 해봐라 이건데 한번 해볼게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A로 당겨보면은 이쪽으로 A가 거리가 2니까 4분의 1일 거고요. 얘는 거리 1이고 전화량 4니까 이쪽으로 4겠죠.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4, 4, 16이니까 4분의 15가 되겠죠. 요게 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A가 이쪽으로 1만큼 당기겠죠. 거리 1이고 전화량 1이니까. B는 전화량은 4인데 거리가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얘는 16분의 4로 되겠죠. 얘는 오른쪽으로 16분의 4입니다. 그럼 4분의 1이죠. 근데 같은 방향이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4분의 5예요. 4분의 5가 오른쪽으로 4분의 5만큼 나오죠. 4분의 15가 F입니다. 4분의 5는 얘는 3분의 F겠죠. 그래서 F보다 작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아마 여기서 얘는 방향이 서로 반대고 얘는 방향이 같으니까 당연히 방향 같은 놈이 세겠지라고 생각해서 디귿을 흘렸다고 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한번 계산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물체 AB를 실로 연결해서 A를 용수철 P에 매달았더니 P가 원래 길이에서 X0만큼 늘어나서 여기 딱 정지해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C를 딱 끊었대요. C를 딱 끊었더니 B는 빗면 위에 점 Q, 수평면의 점 R, Q랑 R 지나서 용수철 Q를 원래 길이에서 D만큼 압축시킨답니다. 근데 여기서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Q에서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래요. 그러면은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어차피 같은 물체니까 질량 M이라고 해놓고요. A, B 동일한 물체죠. 그 다음에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mgd가 되겠죠. 얘가 B에서의 이제 Q에서 B의 운동 에너지의 절반이래요. 얘가 절반이래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mgd겠죠. 그 다음에 중력 포텐셜은 0이겠죠. 기준점을 여기로 잡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d죠. 그럼 운동 에너지는 mgd겠죠. 그럼 요 mgd가 그대로 같은 수평면으로 쭉 가서 여기 얘를 압축시켰죠. Q를 압축시켰죠. 그러면은 mgd는 2분의 1 kd 제곱입니다.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국 구하는 건 x0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를 한번 보면은 A랑 B랑 같이 매달려서 얘가 늘어나 있죠. 그 상태로 정지해 있으니까 R자임 0입니다. 힘 뭐 있냐면은 A의 중력 mg가 있고요. B가 중력이 mg가 아니라 빗면에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빗면 방향 성분 따져야겠죠. 그걸 F라고 해봅시다. 중력의 빗면 방향 성분. 그래서 kx0가 mg 더하기 F와 같겠죠. 용수철 늘어난 길이 곱하기 용수철 상수. 그게 두 개의 힘과 같죠. 그 다음에 이제 F를 구해야 되는데 R자임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여기서 P에서 Q까지 내려오는 동안 R자임이 한 일은 F 곱하기 4D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빗면 방향으로. 얘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에요. 원래 처음에 정지해 있었으니까 0이고요. 그게 EMGD가 됐죠. 요게 EMGD입니다. D 빼고요. 2로 나누면 2니까 F는 2분의 1mg입니다. 그럼 요게 2분의 3mg예요. 그러면 KX0가 2분의 3mg입니다. 이렇게 빼면은 mg가 2분의 1 kd죠. 그럼 얘가 2분의 3 해놓고 mg는 2분의 1 kd니까 얘가 4분의 3 kd입니다. kk 빠지면은 x0는 3분의 4d죠. 그래서 답은 3분의 4d입니다.